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돈은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됐네. 괜찮아. 그때 나랑 했던 약속은 꼭 지켜줘야 하네. 할머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셨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괜찮으니까 얼른 일어나. 그리고 밥 안 먹었지? 이왕 온 거 밥이나 먹고 가. 할머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실 뿐이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한 채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내가 떡 좀 줄 테니 할머니 가져다 드려. 할머니께서 급히 떡을 담는 게 보였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 인사 드리려고 온 것뿐입니다. 할머님 덕분에 우리 할머니 수술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 아주 잘 됐구만. 다행이야. 할머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님과 저는 정말 특이한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이한 인연이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 창피하기만 하네요. 할머님과 제 인연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그리고 외할머니와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의 술과 도박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 뒤 엄마를 본 사람도 그리고 엄마의 소식을 들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외할머니조차도 엄마의 소식을 정말로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나름 사이가 좋은 편이셨어요. 두 분이 가끔 만나는 사이였기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곤 했으니까요. 아니, 엄마라는 것이 자식까지 이리 두고 집을 나가다니 정신 나간 인간이 분명합니다. 외할머니께서 한탄스럽다는 듯이 허공을 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이게 어디 철우애미만 잘못한 건가요?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서 미쳐서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참고 살겠습니까? 저는 철우애미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께서 푹 하고 한숨을 내쉬었는데 할머니의 고단한 삶이 제게도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술과 도박에 빠져 살던 아빠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의 장례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장례를 치르던 친척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무덤덤했고 심지어 제 눈에 비춰지던 그들의 모습은 마치 빨리 장례를 끝내고 싶어하는 굳은 의지 같은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아빠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가족들에게는 슬픔이라든지 안타까움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빠는 그렇게 쓸쓸히 우리 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 뒤 외할머니께서 짐을 싸서 할머니 댁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돈이나 나나 같은 신세 아니겠습니까? 어린 손주를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둘이 같이 삽시다. 내가 남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 있는 거 소식도 모르고 참 팔자가 어쩌면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럽시다. 아무래도 둘보다는 셋이 낫겠죠.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두 분은 오랜 시간 동안 위아래 동네에 살면서 잘 알던 사이였기에 그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다른 자식들이 있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우리 가족의 모습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한 자식들이 잘 살면서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었으나 집 나간 며느리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들을 둔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같이 사는 모습은 어찌 보면 괴이하게 보이기까지 했을 테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을 보며 시도 때도 없이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 자식들이 그렇게 된 마당에 안 사돈 둘이 같이 산다는 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내 입장에서는 당체 이해가 안 되는구만. 누군가 두 분의 눈치를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하면 그러게 말이야. 이 무슨 괴상만측한 일이야? 두 노인네가 아주 복이 없어서 어쩌면 저렇게 복이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된 게 자식들이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을까나?
라며 우리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혀까지 차며 수근거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는데요. 아니 우리 둘이 마음 맞아서 같이 산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하여간 옆에 애들이 할 짓이 없어서 그딴 소리나 짓거리고 자빠졌지. 그렇게 한가하면 가서 일이나 더해 이 옆에 애들아. 외할머니께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셨어요. 그런 두 분은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를 마시며 그러한 서름을 달래기도 하셨어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더없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철우야, 우리 철우야, 너는 나중에 절대 술은 입에도 대지 말거라. 알겠냐? 취기가 오를 때쯤 할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나름 잘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수근거리지 않았는데요. 온갖 흉을 보며 마음껏 즐겼어야 했을 텐데 우리 할머니 두 분 다 별 상관도 하지 않았기에 아마도 점점 흥미를 잃어갔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외할머니 할머니께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벌어오셨어요. 두 분 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항상 쪼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혹가다 작은아빠와 고모가 돈을 보내오긴 했지만 그런 일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할머니 덕분에 저는 나름 잘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배달 일을 시작했고 제가 일을 하면서 두 분도 조금은 편해지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었어요. 결국 외할머니가 원래 사시던 낡은 집을 내놨지만 그런 낡은 집을 살 만한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일이다.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한다니? 할머니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작은아빠랑 고모한테 연락해봤어? 내가 한번 부탁해볼까? 돈 벌어서 갖는다고 하면 되잖아. 평소에는 작은아빠와 고모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들 얘기는 꺼내지도 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그런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구나. 할머니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셨어요.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작은아빠와 고모에게 큰맘 먹고 전화를 하셨다는데요. 지금 철우 외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야.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다오. 엄마, 우리가 왜 그 노인네 수술비까지 내야 하냐고. 그 할매 딸이 내야 할 거 아니야. 그 할매 딸은 남을 나라하고 집 나가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고. 우리도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좀 그냥 내버려둬. 작은아빠와 고모는 마치 서로 미리 말이라도 맞춘 듯이 똑같이 대답을 했답니다. 하지만 고모와 작은아빠는 나름 잘 살고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는 집을 산다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땅까지 다 팔아서 가져갔었거든요. 결국 할머니와 저는 돈을 빌리러 다녔지만 우리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서 돈을 조금 가불해주긴 했지만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을 하기 위해 터덜터덜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저 밑에 그 막국수집 말이야. 그 집 막국수 팔아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 얼마 전에는 장롱을 새로 바꾼 모양인데 배달해주는 그 가구가게 아저씨 말이 그 할머니가 예전에 쓰던 장롱 깊은 곳에서 금부치를 꽤 많이 꺼내더래. 근데 아들 며느리도 모르고 있다나 봐. 그 집 할머니가 얼른 감추더래. 그 집 할머니는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 나서 그렇게 잘 살까나. 부럽네. 그러게 그 집 며느리도 아주 잘 들어왔잖아. 아주 만복을 누리시는구만. 동네 사람들이 부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그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던 제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는데요. 그 금부치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 외할머니께서 바로 수술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 제 이성은 마비가 된 듯 그 집 안에 있는 금부치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한동안 숨어서 그 집을 지켜보면서 금부치를 가지고 나올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낮에는 할머님 한 분만 집안에 계셨어요. 거기다 할머니께서는 습관적으로 대문을 잘 잠그지도 않았고
안에서 낮잠을 주무시곤 하셨어요. 어머님, 혼자 계실 때는 꼭 문 잠그셔야 한다니까요. 어느 날 열린 대문을 보며 며느리가 걱정스레 할머님을 바라봤어요. 됐다. 여지껏 도둑 한 번 든 적이 없는데 뭘 걱정해. 내가 점심 먹고 맨날 낮잠 자는 게 일인데도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괜찮어. 할머님의 말이 고스란히 들려왔어요. 그 뒤 저는 며칠 동안을 그 부잣집 주변을 서성이며 동태를 살폈습니다. 원래가 잘 사는 집이었기에 할머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동안 조금만 가지고 나오면 큰 문제될 것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님 혼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주변을 살핀 뒤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점심 식사를 하신 뒤 낮잠을 주무시곤 했으니까 잽싸게 가지고 나오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제가 창문을 넘어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할머님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생 동안 그러한 일은 처음이었던지라 제 손과 다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거기다 심장은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숨조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속 가방 안에 지갑이 하나 있었기에 지갑을 열고 급히 돈만 챙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금부치를 찾기 위해 장롱을 조심스레 뒤지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님의 코 고는 소리가 멈춘 듯 하더니 방문이 벌컥하고 열렸습니다. 너무나 긴장을 하고 있었던지라 제가 장롱 서랍장을 열 때마다 소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많이 서툴렀을 테니까요. 열린 방문 앞에서 할머님께서 서 계셨는데 많이 놀란 눈빛이셨어요. 니시오? 할머님께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더욱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가 할머님을 밀치고는 쏜살같이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렐랑을 쳤어요. 다행히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에 절대로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스스로를 위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저는 며칠 동안을 알아 누워야만 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고 했던가요? 그날 이후 잠이 들기라도 하면 꿈속에서 경찰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쳐서 저를 억지로 끌고 가는 꿈을 몇 번이나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심한 가위에 눌려서 소리를 지르다 잠에서 깨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 한동안 너무나도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쫓아와서 저를 찾는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 할머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소문이 우리 동네까지 파다하게 났을 텐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안정을 찾았다라기보다는 외할머니의 수술 때문에 이미 걱정이 태산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그 부잣집 할머니께서 직접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아까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이 집 손주 집에 있나요? 부잣집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랄 정도로 차분했어요. 우리 손주 휴대폰 주우셨다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 손주한테 말한다는 게 깜빡했네요. 그렇잖아도 휴대폰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더만. 근데 어디서 주우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랬는데. 철우야, 너 얼른 나와봐라. 이분이 네 휴대폰 가지고 오셨다. 할미가 정신이 없어서 너한테 말한다는 게 깜빡했다. 얼른 나와봐.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반가움마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내지 못한 채 방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휴대폰이 어디 갔나 한참을 찾았었는데 세상에나 그날 그 집에다 떨어뜨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방 안에서 부잣집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철우야, 너 당장 나오지 않고 뭐해? 할머니께서 방문을 열어젖히셨어요. 그 순간 그 부잣집 할머님과 눈이 딱 하고 마주쳤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철우야, 너 왜 그래? 여기 이분이 네 휴대폰 주우셨단다. 얼른 나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 눈물만 흘리던 제 모습에 할머니께서 많이 당황하신 듯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이름이 철우구나. 내가 이걸 주었지 뭐니? 잠깐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부잣집 할머니께서 우리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얼른 나오지 않고 뭐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손주가 참 예의가 바른데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란 모양입니다. 부잣집 할머니께서 오히려 미안한 듯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잠시 후 저는 그 부잣집 할머님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동안을 앞만 보고 걸어가시던 할머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갑자기 와서 많이 놀랐지. 그날 이걸 떨어뜨리고 갔더구나. 그리고 무슨 놈의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너 도둑질한 거 그날이 처음이지? 부잣집 할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셨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수술비가 급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제가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알았으니까 얼른 일어나. 그리고 이 일은 너랑 나만 알고 있자꾸나. 뭐 없어진 것도 없고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잔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러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줘야 해.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말이야. 그 한 번 실수로 인해 네 아까운 청춘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물론 네 뜻은 참 갸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이 정당화될 순 없는 거다. 알겠니?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가 그날 너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네 눈이 그렇게 선할 수가 없더구나. 그런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네 핸드폰을 보게 됐어. 물론 몰래 본 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고모랑 작은아버지한테 요 근래 보낸 문자 내용까지 보게 됐어. 그걸 보는 내내 마음이 참 편치 않더구나. 사실 제가 작은아빠와 고모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하지만 두 분 다 독하리만큼 냉정했어요. 제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며 욕설만 잔뜩 남겼거든요. 부잣집 할머니께서 아마도 그 문자 내용을 보신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다. 할머니 수술비에 보태거라. 문자 내용을 보니 금액도 써있길래 우선 급한 대로 내가 챙겨왔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이 녀석아. 내가 수술비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갚으란 말이야. 대신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을 먹어준다는 조건도 추가야. 부잣집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만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알았으니 약속이나 잘 지켜 이 녀석아. 할머니께서는 그 말만 남기신 채 호련히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뒤 외할머니의 수술은 잘 되었어요. 안 싸돈 이제 다시는 아프지 마소. 내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알아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이요. 우리 처로 장가 보내고 증손주까지 보고 우리 둘이 한날 한시에 같이 떠납시다. 할머니께서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진 외할머니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드리며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합니다. 괜히 나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았네요. 저기 근데 수술비가 많이 나왔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수술비 걱정 때문에 잠도 안 오네요. 외할머니께서 불안한 듯 할머니와 저를 둘러보셨어요. 우리 철우가 일하던 곳에서 가부를 해줬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벌떡 일어나시기나 하세요. 우리 둘이 같이 김치 부침개에 막걸리도 마시고 그래야 하지 않겠소? 우리 철우한테 보탬이 돼야 하는데 괜히 짐만 되는 것 같아서 이를 어째 그래? 철우야, 이 할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외할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할머니,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지. 그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진짜 미안하면 이젠 절대 아프지 마. 할머니랑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 줄 알아?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할미가 절대 안 아플게.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셋밖에 없었기에 더욱 애틋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뒤 저는 부잣집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주 쉬는 날마다 할머니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앉아. 같이 밥 먹자꾸나.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 이런 음식은 처음 봤어요. 음식을 바라보던 제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우리 아들이 너만한 나이였을 때 우리 아들도 이런 음식은 못 먹어봤었어. 그땐 우리도 참 힘들게 살았거든. 할머님도 힘들게 사신 적이 있으세요? 원래부터 부자였던 거 아니에요? 옛끼 녀석아, 원래부터 부자가 어딨어.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 옛날에 우리 아들이랑 나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 나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우리 아들을 키워냈거든. 평생 동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식당을 차렸는데 그게 잘 돼서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야. 할머님께서 부자가 된 데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할머님 홀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난 허구한 날 돈 벌기 바빠서 아들 교육을 신경 쓸 틈이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돈만 많으면 우리 아들한테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우리 아들도 좋아할 줄 알았어. 한참 엄마 손길이 필요했는데 말이야. 할머니께서 긴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말이다. 우리 아들은 돈보다도 내 사랑이 필요했던 거야. 같이 밥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말이야. 내가 그걸 못 해줬어. 배부르니까 그딴 투정이나 부리고 있다며. 야단치기 바빴으니까. 결국 아들이 한참 사춘기 시절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더구나. 남의 집 담벼락을 넘다가 걸리기도 했고 슈퍼에서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오다가 걸리기도 했고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야. 아, 그래서 그때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한 번의 실수가 네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날 너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벌벌 떨고 있더구나. 그걸 보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 옛날 모습이 생각나더구나. 우리 아들이 그러고 다녀서 내가 허구한 날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거든. 어느 날은 한 슈퍼 주인이 우리 아들한테 너 같은 인간들은 나중에 감옥이나 들락날락하고 사회에 폐만 끼치는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라는 말을 하더구나.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우라가 치밀어 오르던지.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과 함께 식당을 했다. 물론 그 뒤에도 한동안 계속 엇나가긴 했지만 장사를 하다 내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 그때 놀랐던지 정신을 조금 차리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은 우리 식당에 곱상하게 생긴 여종업원이 들어왔는데 참 참했어. 그 종업원과 좋아서 난리를 치더니 그 뒤부터는 정신 차리고 살더구나. 물론 장사가 아주 잘 되기도 했으니 장사에 재미도 붙였었고 그게 지금 우리 며느리야. 옛 생각이 나시는지 할머니 얼굴에 잔잔한 파도가 일었는데요. 할머님의 인생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전 부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줄 알았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부자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게 중요한 거다. 물론 너는 할머니 수술비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세상은 그런 네 마음을 절대 알아주지 않는단다. 넌 그저 도둑놈이란 낙인에 찍혀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야. 할머님의 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 지금 배달일 하면서 살고 있다며?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우리 식당에 와서 일 한번 배워보거라. 네? 할머님네 식당에서요? 그래, 내가 월급은 잘 쳐주라고 하마. 근데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거다. 음식 만드는 것도 직접 다 배우고. 할머님께서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는 바로 아드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일을 하러 갈 거니까 잘 가르쳐라 뭐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우리 가게가 꽤 잘 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겠지? 가서 잘 배워둬. 지금 돈 싸들고 와서 우리 가게 양념장 비법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네가 잘하는 거 봐서 나중에 때가 되면 양념장 비법도 전수해 줄 테니까. 그때 당시 저는 그저 어리둥절한 채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할머님께서는 그런 저는 상관도 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지시를 하실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얼떨결에 그 식당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달 일을 할 때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생활도 많이 나아지셨고요.
세상에나 월급을 이리 많이 주시고 고마워서 어쩌니 그래. 두 분께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하신 채 울먹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 식당에서 꽤 오랜 시간 일을 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할머니께서 아들내외와 저를 함께 불렀습니다. 철우야, 너도 이제는 여기서 일한 지 한참 됐지? 그동안 돈은 많이 모았니? 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이게 다 할머님 덕분입니다. 제가 쑥스러운 듯이 머리를 긁적였어요. 일도 아주 열심히 잘한다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구나. 어머님, 말도 마세요. 철우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갈 지경이에요. 어찌나 부지런한지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까지 다 해놓고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님의 며느리가 제 칭찬을 했어요. 사실 할머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할머님께 누가 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이다. 이제 우리 식당도 분점인가 그거 한번 내볼까 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첫 분점이라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 1호 분점을 철우한테 시켜볼 생각이야. 철우, 너는 돈 모은 걸로 가게자리 하나 알아봐. 혹시 돈 부족하면 내가 빌려줄 테니 그 분점 성공시켜서 갚도록 해. 네? 분점이요? 제가 아직은 그런 실력이 안 돼서요. 물론 식당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긴 했지만 직접 운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못할 게 뭐가 있어.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네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 말 하나 본데 지금 우리 어머님 막국수 양념장 비법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한마디로 너 지금 대박 난 거야. 근데 철우 가고 나면 우리 가게는 어쩌냐? 할머님의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어요. 할머님의 아들내에도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외할머니와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사는 것을 보며 항상 기특해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부잣집 할머님의 도움을 받아 분점을 냈습니다. 물론 가게 위치가 본점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나름 몫이 굉장히 좋은 그런 가게였어요. 거기다 부족한 돈은 할머니께서 보태주셨기에 큰 무리 없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운영해보는 가게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셨기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재 우리 할머니 두 분과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면서 할머님께 빌린 돈도 다 갚았고요. 거기다 몇 년 전에는 부잣집 할머님께서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잘 살아봐. 둘 다 너무 아까워서 내가 중매 서는 거니까 라며 중매도 해주셔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가족이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두 분께 의지하며 그렇게 잘 지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에게 그토록 매몰차게 했던 작은아빠와 고모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니들이 웬일이냐? 하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구나. 엄마,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서 못 왔던 것 뿐이잖아. 고모가 할머니의 팔에 매달리며 아양을 떨어댔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런 고모의 팔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오늘은 왜 찾아온 거냐고. 할머니께서 정색까지 한 채 물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있는 거야? 아니 딸이 집까지 나간 마당에 왜 엄마한테 빌부터 사는 거야? 아, 우리 철우가 돈 좀 잘 버는 것 같으니까 딱 달라붙어서 살고 있는 거구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자기 딸이 그러고 집을 나갔는데 나 같으면 얼굴 들고 못 다닐 텐데. 우리가 들어보니 요즘 철우가 무슨 식당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나 잘 번다며? 철우가 하는 식당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해. 그러니까 더 빌붙었구만. 고모가 한심하다는 듯이 외할머니를 바라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렸어요. 그리고 고모의 말을 듣던 외할머니께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부하가 침을 때려치민 할머니께서 뭐야? 네가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니들이 그딴 소리 할 자격이 있기나 해? 니들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동안 안사돈이 철우랑 나를 얼마나 챙겼는 줄 알긴 하고 하는 소리야?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엄마, 우리도 힘들어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니들 힘드니까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할머니께서 삿대질까지 하며 고모와 작은아빠를 노려봤어요. 엄마, 자식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다른 집 엄마들은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해해주던데 엄마는 참 모질다. 그래, 나 원래 모진 사람이니까 둘 다 그만 가봐.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할머니께서 귀찮다는 듯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 순간 고모가 앞에 서 있던 제 손을 덥석 잡았는데요. 철호야, 니네 식당 막국수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나도 분점 하나만 내게 해줘라. 딱히 어려울 것도 없잖아. 고모는 정말 뻔뻔했고 양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고모를 도와드려야 하죠? 더군다나 분점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본점에서 하는 거라 저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딱 잘라 거절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널 찾아온 거 아니니? 양념장 비법 그거 우리한테는 몰래 달란 말이야. 사실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너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뭘 사달라고 했니? 그냥 양념장 비법 그것만 알려달라고.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저보고 지금 본점 사장님을 배신하라는 말씀이세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지라 제가 혀까지 찼어요. 얘가 이렇게 이유들이가 없어. 누가 너보고 배신하래? 우리한테만 살짝 알려달란 말이지. 사실 네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빠 장례식 비용도 우리가 내줬잖아. 고모가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장례식 비용이요?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알겠습니다. 장례식 비용 정산해서 드릴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리고 고모랑 저랑 관계도 오늘부로 정산된 거니까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예, 장례식 비용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그 비법이나 알려달라니까. 우리가 비밀 꼭 지킬게. 안 그럼 우리 여기서 꼼짝도 안 할 거야. 고모는 마치 제게 빚을 받으러 온 사람 마냥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시던 할머니께서 소금을 한 사발 가지고 오시더니 예끼 악기는 물러가라. 허이 허이. 순식간에 고모와 작은아빠에게 마구마구 뿌려대기 시작하셨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짜증나.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엄마 뱃속으로 나왔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야. 고모가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할머니께 큰 소리쳤어요. 어느 집 개가 와서 짖는 거냐? 뭔 놈은 개가 이렇게 덩치가 크다냐? 할머니께서 다시 소금을 한 주먹 움켜쥐시더니 또 한 번 고모의 얼굴에 마구마구 뿌려댔어요. 이놈의 집구석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그 바람에 고모와 작은아빠가 주랭랑을 쳤는데요. 우리 집은 사람만 올 수 있는 집이다. 악귀들은 올 곳이 아니란 말이다. 할머니께서 목청껏 소리치셨어요. 그때 저는 고모가 말하던 장례식 비용을 보내주고 아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께서 건강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어렵던 시절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